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미국하고는 전혀 달리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시장, 대만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았음에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 이제 디커플링이 됐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장 우리가 조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 지표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 보면 어떤 시장에 대한 현재 위치, 흐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나무를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항상 전체 시장에 대한 지표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 드리는데요. 특히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영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 지표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 그런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보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오늘 마이너스 0.67%, 많이 빠졌죠. 256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82%, 86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아침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쭉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보면은 거래소가 오늘 8조 6천억입니다. 최근 한 5일간 이렇게 8조 단위에 이렇게 쭉 머물러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0조 단위가 넘어섰다가 최근 들어서 8조로 내려앉고 나서 그 수치에서 지금 변동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15조는 넘어서야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강세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8조 규모는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 개인들 계좌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것도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장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시장이 올라주면 조금 시차를 두고 개인들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개인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러고요. 거래소가 그렇고 코스닥은 9조 4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거래소보다 이렇게 조금 더 많았는데요. 코스닥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소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더 많은 것은 그래도 코스닥이 시장 그 활기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여기가 고점이었죠. 이 고점을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뚫기는. 그랬다가 근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요게 21선입니다. 요게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또 심리선, 심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요렇게 21선 위에 있으면 심리가 좀 살아있다, 시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할 만하다는 거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고 이렇게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위치했을 때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매매를 해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죽은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21선 아래에 머물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이렇게 좀 낮추게 좀 이렇게 실망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분봉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마 미국 시장 영향이었을 겁니다.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재미가 없었죠.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다. 판 사람들이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최근 5일간 전체 추세가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밀리면서 들어가는 쭉쭉 밀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도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21선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21선 아래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생명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가 아니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 흐름 보면은요. 아침에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이었을 겁니다. 높게 붙었다가 거래소보다 이 빠지는 각도가 더 컸습니다. 매도자 우위, 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면 오늘 상당폭 물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일주일간 봐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좋지 않은 시장이다. 지금 시장은 어쨌거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더 좋은 거는 계좌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매수 기회를 줄 만한 그런 시장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사기에 조금 억울했던 그런 종목들 이제 좀 이렇게 덤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전체 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만 이렇게 팔았죠. 기관들은 보니까 오전에만도 매도 우위였는데요. 끝 무렵에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도 기관들이 매수 우위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560억, 코스닥에서 350억이니까 아마 저 밑에다가 주가 관리 차원에서 받쳐놓은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가신 분들 아마 싸다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낮게 깔아놓은 매수 그 종목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 밑에다 받쳐놨을 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납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면요 내일도 좀 이렇게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들어갈 건 아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차라리 쫓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그 다음 날. 근데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밑에다 받쳐놨는데 밀리면서 들어오면 그 다음 날 별로 재미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 경험이니까요. 참고해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9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양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 또 84만 주 매수 우위죠. 좀 눈에 띄죠, 이게. 다른 전체 종목들은 사자가 거의 없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84만 주 매수 우위다. 그나마 여기 이제 매수 우위하면서 매도 그 금액을 좀 줄인 거 아닌가. 그래도 4천억 넘게 오늘 매도 우위했기 때문에요. 최근 이제 환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물론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1,300원 넘어간다고 그러면 달러 강세란 얘기죠. 원화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돈 들어오는 것이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지금 좀 지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예탁금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어쨌든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고 2분기도 적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점 인식도 되지만은 어쨌든 실적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여타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아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하죠. 지금 한 2천억 정도 약간 플러스가 날 것이다. 분기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이.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안다는 얘기죠. 또 적자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또 다음 주에는 좀 우리한테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종목이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적에 대한 어떤 뉴스가 뜨거나 루머가 나오면 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요 고객 예탁금 봐야죠.
별로 이렇게 큰 변동 없습니다. 51조 1천억인데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는데요. 6월 15일 날 54조를 찍고 나서 한 3조 정도가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작년에는 계속 이렇게 예탁금이 줄기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인데 이런 추이로 봤을 때 예탁금은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뒤따라주지를 않았다. 개인들이 이렇게 따라주지를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앞에서 끌고 있지만 개인들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 같아요. 고객 예탁금 그렇고요. 신용융자도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탁금하고 비슷한 후행 지표인데요. 신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줄었다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형주 쪽으로. 코스닥 예전에 급등했을 때 거래소보다 10조 넘게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신용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최근에 신용을 들어가신 분이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진다고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신용 잔고가 많은 것은 시장에 어쨌든 급매물화,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장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하락장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급매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수급에서 좀 좋지 않은 게 지금 미수금이 이렇게 4,900억이죠.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나서 한 달째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2배, 3배 이렇게 그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물량이 매일 아침이면 이틀 후에 반대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약세인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지 않은 지표다. 신용이 재개가 됐을 때 미수는 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죠. 연초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펀드 이쪽으로는 좀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 이쪽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연초에 한 40조 늘어났다가 지금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치 자체가 176조여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시장만 좀 된다고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은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따라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낙폭이 컸던 데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는데 다우 보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한 3, 4일 동안 빠지다가 약간 반등을 해줬습니다. 0.6%니까 약간 반등했죠. 나스닥 1.6%니까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지만 그래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상승세가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방향을 좀 틀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 21선은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지만 미국 시장도 어제 1.6%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꺾인 모습이다. S&P 500도 어제 1.1% 오르긴 했지만 좀 꺾인 모습이죠. 21선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니케이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2% 올라줬지만 니케이도 이렇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요. 상승 후에 지금 조정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선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서 오늘 양봉이 좀 나기는 했는데요. 전체 흐름은 급등에 따른 조정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만도 오늘 플러스 0.28% 비슷하죠. 끝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독일, 프랑스 다들 모양이 급등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항생, 홍콩 지수죠. 다들 모양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미국, 일본 시장도 어제는 좀 반등을 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약간 조정 분위기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오늘 그 종목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혹시 사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서 팔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또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최근에는 CS 윈드죠. CS 윈드는 쉽게 얘기하면 아직은 뭐 수익이 그렇게 난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제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아직은 부담이 없다. 그래프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에 닿으면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추세선 다시 바닥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져주면서 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CS 윈드는 아직도 이건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프로세가 나기는 했지만 오늘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밀리면 다시 좀 들어가도 된다. 이제 이유는 뭐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질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동안에 풍력 관련 특히 이제 타워 부분 이쪽 그 글로벌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배터리 소재주나 셀 업체 이쪽에 비하면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관련주라고 봤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CS 윈드는 주가가 반영이 좀 덜 됐다. 앞으로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특히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이 금년에 한 1,000억, 2029년까지 합치면 누적 한 2조 원가량 된다고 그래요. 해외 투자를 활발히 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유상을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아마 현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했고, 그제 뉴스 보니까 또 어디 그 계열사 거기에다 자금 대여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요.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상 같이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가격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밀린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4.8% 올라졌어요. 이것도 제가 추천 드린 지가 꽤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고점에서 이렇게 좀 사신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손해는 안 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4.8% 올라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GPU, 컴퓨터 그래픽 이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더구나 이제 NPU, 요거는 이제 신경 처리 장치라고 그래서 성능으로 보면 CPU, 중앙 처리 장치, CPU보다 GPU가 한 10배, 또 NPU는 GPU의 한 10배. 근데 NPU 기술까지도 칩셋미디어가 개발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영상,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때 그 필요한 영상 관련한 IP를 이제 로열티 또 라이센스 형식으로 해서 대여해주고 그걸 이제 로열티나 라이센스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두뇌 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레벨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이제 주목할 게 뭐냐고 그러면 그 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글로벌 IP 시장의 한 70%를 그 점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미중 간 그런 갈등 때문에 틈새를 보이면서 칩셋 미디어가 그쪽 그 틈새를 좀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시장 측면에서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 되나요? 추천을 드렸었는데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21선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움직여주는 맛이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임자가 있는 주식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가도 되는 주식 아닌가. 요 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야무지게 붙여주는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21선을 좀 의식하고 매수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런 거가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대목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지금 아주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칩셋 미디어도 그런 시각으로 좀 봐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죠. 네, 다음에는 덴티움 제가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추세가 지금 깨졌죠. 음봉이 나면서 이럴 때는 뭐 전부 팔기가 좀 아깝다고 그러면 일부라도 현금화 시켜서 다음 시장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장이 아주 초기 국면이다. 10만 명당 우리가 한 600명인데 임플란트 시술자가 유럽이 한 100명, 중국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기술이 워낙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본토 그 임플란트 기업보다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덴티움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아마 여기 신고가 낼 때 이때 아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격으로 따지면 아직도 좀 이렇게 이익이 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그중에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팔았다가 추이를 보고 다시 좀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하자가 없이 앞으로도 성장성을 구가할 것이다 저는 보거든요. 2014년, 2015년 화장품 그때 한 1년 만에 한 5배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플란트 시장은요, 그때 화장품보다 더 기술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완전히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덴티움은 또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일단 일부는 좀 이익 실현하고 현금화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흠잡을 데 없다고 그래도 그래프가 전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거꾸러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너무 이렇게 그 종목에 이렇게 베팅하지 마시고 일부는 현금화 시켜서 다음 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약세장은요, 급락장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제가 도둑처럼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악재가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주식에서 손이 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악재는 항상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호재는요 대신에 굉장히 요란하게 옵니다. 호재가 오면 아주 그냥 시끄럽게 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건데 악재는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시장도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좀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한다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계좌에 현금을 조금 마련하고 있으면 주가가 빠져도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종목 이제 좀 이렇게 낮게 살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좌에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고서 매도 시점 찾고 매수 시점 찾는 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급등주들이 꺾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을 워낙에 재료가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이 많이 들어서 선뜻 이렇게 팔기가 힘들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추세가 꺾이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전부는 안 팔더라도 일부는 팔아서 현금화 조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요 워낙에 좋은 종목들도 꺾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이닉스를 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하고 GPU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올라줬는데요.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꺾였죠. 그러죠? 그리고 21선 아래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그래프들이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 음봉이 한두 개 나오죠. 이럴 때는 워낙 재료가 좋더라도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일부 이렇게 현금화 시켜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또 현금을 마련하면서 시장을 대비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를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프 보시고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생기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급도 봐야 되겠죠, 같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은요. 최근에 한 3, 4일 빠졌기 때문에 뭐 내일은 반등하겠지. 물론 내일은 반등할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는 쉽게 들어갈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다. 기다려보자. 그럼 언제 사느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옵니다. 이렇게 턴하는 시장은 그래프도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게 보이고 거래량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외국애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매수해주고 이런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